제임스의 우주망원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총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대체 뭐냐? 그리고 그러면 얘는 무엇을 어떻게 왜 보냐? 그리고 관측한 결과가 뭐가 있냐?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맨 먼저 우리가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최근에 올라간 망원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망원경이 얘보다는 그 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많이 들어보셨죠? 허블 우주망원경이랑 제임스 웹이랑 봤을 때 실물 크기인데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은 빛을 모아보는 도구예요. 어떤 식으로 빛을 얼마만큼 많이 모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망원경에 빛을 모아주는 거울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크기가 지름이 2.4m짜리 거울을 사용하는 망원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1.32m짜리 그 거울을 쭉 붙여서 전체 크기가 6.5m짜리 되는 커다란 그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모으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죠. 빛을 많이 모을수록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 더 선명하고 밝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을 무조건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좀 더 선명하고 밝게 보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망원경들이 이제 점점 큰 망원경을 만드는데요. 이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3조 정도 전체 프로젝트 예산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주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망원경이다, 우주망원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이 현재 어디 있냐면 여기 지구가 보이죠? 태양이에요. 그리고 지구보다 태양 반대쪽으로 뒤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 지구 근처를 도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막 공전하면서 도는데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달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어요. 달은 대략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얘는 15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 우주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행성들이나 별들이나 막 잡아당기는데 이 태양이랑 지구랑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우리가 지구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지, 안정적으로 도는데 그 돌 때 한 점만 막 잡아당겨서 서로 막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은 가만히 멈춰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되게 안정적인 지점이 되는데 이런 안정적인 지점이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 주변에 5포인트가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힘 안 써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안정적으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요 지점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왜 굳이 5군데 중에 왜 하필이면 제일 태양이랑 먼 곳에 갖다 놨을까?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L1 같은 경우는 지구에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가 더 쉬울 텐데 하필이면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우리가 이 망원경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친구들 빛 알죠? 근데 빛이 눈으로 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빛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빛들이 있어요. 전파부터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레이.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허블 망원경은 눈으로 보는 빛을 관측하는 망원경이에요. 제임스 웹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봅니다. 그래서 안에 적외선을 촬영하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로 적외선을 관측합니다. 근데 적외선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 쓰냐면 열 감지할 때 쓰죠. 그래서 이 망원경은 우리가 그 온도를 잰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적외선은 낮은 곳을 보는 곳이에요. 온도가 낮은 곳.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그 센서가 뜨거워지면 아무것도 촬영이 안 되고 다 뻘겋게 나와요. 그래서 망원경이 어디 있냐면 태양빛을 제일 안 받을 수 있는 곳, 멀리 떨어져서 반대편으로 가 있는 겁니다. 제임스 웹으로 뭘 볼 수 있냐? 그 연구 목적은 총 4가지예요. 제임스 웹으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초기,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태어난 후에 가장 처음에 우주 초창기의 시절을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은하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쓰고요. 또 하나는 별이 태어나고 죽는데
그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죽어갈 거냐. 그리고 요즘 많이 되는 거. 외계에 어떤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망원경에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망원경이 태양 쪽을 향하지 않고 태양 반대쪽으로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거울면은 영하 한 220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관측을 합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바로 120도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태양 반대쪽을 향해서 요 대상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우주 팽창, 물질 투과, 뭐 차가운 영역 관측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냐면 첫 번째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주 일대기를 보면 우주가 언제 시작했다? 빅뱅.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략 한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부터 뻥 터져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뻥 터진 우주가 아주 처음에는 고밀도의 아주 뜨거운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죠. 폭발했으니까. 쭉 팽창을 하고 나가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대략 우주 나이 한 38만 년 정도에 되면 그 안에 있던 물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핵이나 원자들이랑 전자가 결합하는 시대가 와요. 그 전에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빛이랑 그다음에 물질들이 막 섞여가지고 우리 밀크쉐이크처럼 아무것도 투과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요때가 딱 싹 개이는 상태가 됩니다. 빛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끝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소 원자 뭐 이런 것들만 쭉 존재해가지고 빛도 그때 퍼진 이후로 빛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두운 시절, 그걸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는 시절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스만 있다가 어딘가에는 가스가 많이 뭉쳐 있겠죠. 그런 애들이 쫙 뭉쳐서 별이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처음 별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때 나온 빛들은 우리가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빛들이 우리 지구까지 날아와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날아와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대 우주까지 날아와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빛이 이제 출발해서 날아오는데 우주가 가만히 있다고 했나요? 팽창하죠. 그러면은 팽창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빛이 쫙 늘어나요. 원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자외선 같은 별에서 나온 빛들이 그때는 그렇게 나왔다가 지금 우리가 관측할 때는 우주 팽창 때문에 쫙 늘어나서 적외선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으로 관측하면 뭘 할 수 있냐면 허블 망원경이 대충 이 정도까지만 봤다고 하면 우리가 제임스 웹은 훨씬 더 먼 우주,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적외선은 우주의 초창기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눈으로 본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본 거예요. 그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별이 막 태어나는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까맣게 보이는 게 가스랑 먼지들이 막 뭉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지금 이 먼지 같은 것들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수십억 광년에 대한 기다란 가스들이에요. 그 요 안에 아주 작은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별들이 새로 태어난 별들은 주변에 가스들이 막 가리고 있어서 그 안에 그 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외선은 이런 가스나 먼지들을 통과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은 그 안쪽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별들의 이런 모습들이 빛을 통과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가 뜨거운 걸까요? 차가운 걸까요? 우주적인 걸로 봤을 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는 좀 차가운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서 만약에 별 옆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너무 뜨거워서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다 분해됐겠죠. 가스나 먼지들도 다 분해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가 유지하기 힘들어요. 뜨거운 데서는. 생명체가 있을 환경은 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온도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온도가 적외선으로 관측하면 잘 보이는 영역대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좀 차가운 영역의 행성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진짜 먼 우주를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밝게 보이는 게 별이 아니라 다 은하예요. 하나하나가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인데 보면 이렇게 붉게 보이는 은하들이 있죠. 우주가 딱 태어나서 6억 년 지났거나 60억 년 지난 그 상태의 은하들을 관측한 사진이에요. 제임스 웹으로. 동그란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뭐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뭐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분류한 게 있는데 초창기 우주는 이런 은하들보다 좀 다르게 좀 단순한 은하들이 좀 더 많이 보인 게 이번에 관측이 됩니다. 봉처럼 보이는 은하, 물고기 눈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좀 이렇게 널찍한 은하, 그리고 하나는 납작하고 기다란 모습의 은하, 안고 다니는 커다란 쿠션 같은 거, 그런 스타일의 은하들이 초창기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하들이 처음에 우주에 태어나서 별들이 막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질 시절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나선 은하나 이런 은하가 아니라 단순한 모양의 작은 은하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하들이 어디선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그냥 뭉치고 또는 다른 은하들이랑 막 합쳐지면서 나선 은하도 만들고 그리고 더 거대한 타원 은하들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이 관측 데이터가 중요한 게 우주 초창기에는 그런 은하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돼 있다. 지금하고 다른 모습에. 그래서 우주가 은하가 어떻게 진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데이터 사진입니다. 좀 재밌는 건데요.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거대한 은하단을 좀 관측을 한 건데 이 은하단 안에 여기 부분에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두 개 번쩍이는 게 있어요. 최근에 발견된 거는 초신성이 폭발한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2016년에 촬영한 거고요. 요거는 2023년에 촬영한 거예요. 이 은하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노랗게 보이는 게 같은 은하예요. 하나의 은하예요.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라고 해서 은하단이 질량이 큰 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빛이 왜곡이 돼요. 지구에 도달할 때. 인터스텔라 보면은 저거 나오잖아. 블랙홀. 블랙홀 주변에 막 공간이 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 있어서 빛이 휘는 건데 마찬가지로 거대한 스케일에서는 은하단 중간에 거대한 은하단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은하가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휘어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초신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이 초신성도 다른 애들이 아니라 하나의 초신성이에요. 여기에 뻥뻥뻥 순서대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035년에 아마 요쯤에 하나 더 나타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별의 마지막이 이제 죽는 게 초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레퀴엠 초신성이라는 별명을 붙어 있는데 최근에 운이 좋게 똑같은 은하에서 다른 초신성이 터졌습니다. 똑같은 거를 이제 제임스 웹이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두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도달 안 한 거예요. 나머지도 언젠가는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 터졌다 해서 이제 별명이 앙코르 초신성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측정을 하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 그러면 그 휘어진 정도를 가지고 과거에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이 태어나는 데를 좀 볼까요? 제임스 웹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IC 348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름들이 막 모여 있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니까 여기 보면 점이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확대해 보니까 별이 아니라 우리가 밝게 빛나는 별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목성 있죠? 그 목성보다 한 4배에서 5배 무거운 별이에요. 그래서 별까지는 되진 않지만 좀 무거워서 좀 열을 많이 내는 그런 작은 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도 이제 더 질량을 모아서 별로 변하거나 좀 더 우리 목성도 좀 더 커졌으면 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가스들을 뭉쳐서 더 큰 별로 변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요게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한, 그래서 요게 별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새로 태어난 별들이 주변에 있는 가스들을 밀어내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사진으로 별이 태어나서 초창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스 분자들이 방향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자들은 차가운 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뜨거운 지역에서는 다 깨기 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애들이 생명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태양계 있는 거예요. 토성 아니에요. 천왕성이에요. 우리가 고리가 토성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원래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천왕성, 해왕성 다 있어요. 예전에 보이저가 관측해서 고리가 있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을 보면 천왕성의 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차가운 얼음 덩어리 돼 있으니까. 적외선으로 보면 이런 고리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왕성의 표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가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대기나 상태나 뭐 척점 이런 것들을 확대해 보면 점 같은 것도 보이고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얼음 위성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천왕성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토성도 관측을 해보면 토성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생명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엔셀레두스라고 하는 그 위성 안쪽에 바다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바다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로 물 뿜어져 나오는 게 관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죠.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죠.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형 같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런 걸 토대로 외계 행성들을 보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이 있나 없나. 이걸 관측을 해서 똑같은 패턴에 뭔가 분광하는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도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측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생명체나 이런 걸 찾을 때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예요. 제임스 웹 사이트에 은하들을 적외선으로 쫙 촬영을 했습니다. 총 19개를 그냥 확 올려놨어요. 다 나선 은하 이런 것들인데 가운데 퍼렇게 보이는 부분과 주변에 붉게 보이는 부분 두 개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쪽에 파란 것들은 안쪽에 있는 별들의 그 빛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변에 붉은 것들은 가스들이에요. 가스들은 중적외선 그 촬영하는 카메라가 찍은 거고요. 안쪽에 파란 거는 근적외선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두 개로 각각을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은하에서 가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가스들이 있는 곳에서 얘네들이 뭉치면 뭐가 된다?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은하가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은하들은 이런 가스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은하들 경우에 가스가 많이 있어서 별이 많이 태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나선 은하들 통해서 가스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바깥으로 어떻게 밀려나가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리온 대성운의 중심 부분 거기를 확대해 보니까 가스들이 이온화된 가스, 별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가스고요. 여기는 아직 그 별이 이 안에서 막 태어나고 있는 뭉쳐있는 가스들을 얘기해요. 확대해 보니까 아까 전에 가스에서 별이 태어난다 했는데 별이 진짜 이만한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요 점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요 안에 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 같은 별. 그 성운이 작은 게 아니라 몇천억 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가 요 안에서 지금 막 태어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앞에 보면은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여요. 안에가 어떻게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 적외선을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허빅 아로 천체라고 있어요. 요 모습은 별이 대충 태어나면 평균적으로 100억 살을 살거든요. 100억 년. 근데 요거는 별의 일생에 수천 년간밖에 못 봐요. 진짜 짧은 기간. 그것도 별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별이 이제 뭉쳐서 커지면 주변에 있는 가스를 빨아들일 텐데 그때 그 뭉쳐져서 남은 못 빠져나가는 애들이 이제 제트 형태로 양쪽 극으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별이 있고 제트가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게 허블로 찍은 모습이에요. 허블이랑 비교해서 제임스 웹으로 보면 요 까만 게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뒷부분이 안 보인 거예요. 여기 우리 지구 쪽으로 향하는 거 반대쪽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근데 안에 적외선을 보니까 안을 뚫고 볼 수 있어서 그 제트의 모습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만들어질 때 가스가 어떻게 뭉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네가 뿜어내서 자기 몸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전에 행성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허블로는 못하니까 적외선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현재 1년이 지나고 2번째 해가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